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성형부작용 피해 환자분들과 무료 상담을 약 4,000명이 넘는 분과 쭉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무료 상담도 당연히 훌륭한 일이지만 제가 그 외에도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무료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합의 과정을 무료로 하기도 하고, 또 형사 고소나 형사 대응 절차를 무료로 해서 환자분들을 돕는 그런 활동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변호사님들이 무료 상담을 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료 소송을 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면 기간도 많이 들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완전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 2020년에 무려 3, 4년 전이죠. 그때 소송을 했던 사건이 이번 2월 달에 선고가 돼서 그 사건을 비롯해서 다른 무료 소송들 또는 다른 프로보노 활동들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던 그 프로보노 활동은 제가 2019년 9월 달에 영상을 올렸던 탈북민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지방흡입 후에 심각한 피부괴사 부작용이 생겼던 분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청담매에 있는 그 성형외과에서 이제 부작용이 생겼는데요. 굉장히 탈북하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본인께서는, 환자분께서는 이 지방흡입 수술 이후에 느꼈던 그 고통들, 그 부작용으로 인한 것들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피부괴사가 심해서 우리 환자분께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도 받아오셨고, 굉장히 흉터 같은 거, 섬유화 조직 심해서 치료를 하는데 1685만 원이 든다, 이런 추정서를 받아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진단서를 받아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11월에 이 해당 병원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자기네들 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특히 환자분은 너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까지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병원도 어느 정도는 한 발 물러서기도 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0년 4월 달에 환자분과 병원에서 합의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이 2020년에 소송을 시작해서 올해 2월에, 23년 2월에 판결이 났던 환자분 사건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인근에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하셨는데, 재수술하셨는데 문제가 생겼던 분이었어요. 최초에 이제 영상을 올렸던 건 2020년 1월 달쯤에 저희가 영상을 올렸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를 만나 뵙기 전에 이미 온라인 게시글도 작성해보고 또 1인 시위도 병원 앞에서 하고 그러셨었는데, 병원이 끝까지 자기네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은 이렇게 환자분께 피해를 입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병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던 병원이었고, 상태가 심각하셨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삼성 서울병원에서는 건성 안증후군 진단을 받으셨고, 또 연세대병원에서는 안구 건조증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안구 건조증, 이렇게 계속 여러 대학병원에서 안구 건조증이나 양측 눈매의 비대칭이라든가 과교정, 이런 문제점으로 성형 부작용에 관한 진단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은 인정되진 않았지만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여기 구약식 청구가 되게 되었고, 그래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네들 의료법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주장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판사님은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벌금 처분은 그 의료법을 몇 조로 위반했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한 달 이렇게 받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소송을 하면서 저희가 민사소송으로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 9월에 소장을 냈고 신체감정, 진료기록 감정 여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번에 2023년 2월 9일 날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는 다른 환자랑도 몇 해 전에 이런 분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패소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민사소송을 하면서 형사 고소를 했던 사건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굉장히 재판부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를 할 수 있었고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맞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도 환자분께서 승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건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미성년자 따님을 둔 어머니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따님의 눈 수술이 잘못돼 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021년 4월에 제가 영상을 게시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실제로 따님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은 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님의 이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대학병원에서 지금 이중 안검 성형술 후 비대칭 또 내안각 성형술 후 반은 뭐 이런 흉터가 남겨졌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제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2021년 6월 1일 날 보냈었고요. 이제 너무 두 눈이 비대칭이 심해서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게 서울에 있는 병원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병원이긴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무장 병원이 조금은 의심되는, 즉 의사가 대표가 아니라 무슨 이게 저희가 생협이라고 생활협동조합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병원이 자기네들이 더 이렇게 법적으로 막 따져봤자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합의를 금방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해에 2021년 12월 달에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뭐 따님이 미성년자였으니까 어머니께서 직접 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요. 이때 이제 12월 달 크리스마스 전주라서 제가 재능기부 사건 성공적으로 합의했다고 이렇게 그 소식으로 올리면서 어머니랑 통화를 했던 그 내용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허락을 구하고. 수술비 7배를 받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네네. 7배를 성과를 거뒀으니까 이거 자체로는 좀 큰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어떠신가요? 이 정도 비용에 어떻게 네네. 진행을 하시는 게 괜찮으실지.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뭐 따님이랑도 좀 말씀을 나눠보고 네네. 뭐 이게 어느 정도는 나중에 그 재수술할 때에 지금 예예. 저희가 재수술비를 한 250만 원 정도를 좀 파악을 해서 제출했었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는 그 피해 보상이 조금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네, 그래서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이 보험금을 받는 절차나 합의 절차는 네, 저랑 저희 직원이 진행을 해서 네, 이 정도 금액에 합의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의사를 좀 바뀔 거고요. 네, 네, 뭐, 지금 뭐, 좀, 감정이 격해지신 부분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진짜 10원도 못 주겠다라고 했다가, 네, 네,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좀 잘, 공격도 하고, 네, 어느 정도는 잘 진행이 돼서, 그래도 이렇게, 뭐, 적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가 돼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게 되었으니까 뭐 네. 지금부터는 좀 마음 편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생 많으셨고, 뭐 저도 이 사건이 이렇게 좀, 이게 저희가 프로보노로 재능 기부로 시작했던 사건이라, 좀 더 저도 좋은 결과가 더 있어야지 저의 그런 노력이나 그런 그 봉사를 하려고 했던 마음이 더 빛이 나기 마련인데, 아니에요. 네, 이것만큼 너무 감사해요, 네네. 변호사님.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둬서 저도 보람이 있고,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내일은 이제 병원 측이랑 보험사 측에 저희가 수용한다라는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필요한 서류들, 뭐 예를 들면 통장사본이나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은 네, 저희가 필요한 서류들은 저희 직원 통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네네, 감사해요. 네. 그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변호사님.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쌍꺼풀 수술이다 보니까 엄청 큰 대형 의료 소송도 아니고 어디에 이렇게 도움이나 자문을 구할 곳도 없었는데 제가 무료 소송으로 재능 기부로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몇 개월간이나 고생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사실 이 통화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람도 있었고 좀 사명감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요즘 어려운 일들 많지만 이렇게 제가 도움드렸던 분과의 기억들 또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프로보노 사건들을 잘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또 현재 진행형인 프로보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다뤄졌던 사건이었는데요. 신사역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은 작년 7월쯤 게시를 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지방흡입 후에 피부 괴사, 또 화상 뭐 이런 것이 의심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병원에서는 자꾸 이게 피부 괴사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간단한 일이다 라는 식으로 막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부 괴사가 진짜 진행이 많이 돼가지고 대학병원에서 당장 입원하라고 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한 다음에 23일이나 입원을 해서 입원 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따라서 MBC에서 이 사건을 완전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MBC에서는 지방흡입했다가 허벅지 괴사, 병원은 환자 탓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제목, 또 지방흡입했다가 앉지도 못한다, 병원은 환자 탓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MBC에서 기사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고받고 하면서 기자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기도 했고 기자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환자분께서 받은 소견서를 보면 환자분 굉장히 이 피부 괴사가 심했기 때문에 변연 절제 후 국소 피판술, 피부 이식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서 소견을 받으셨고 화상 3도 진단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지방 흡입술 시행 후 피부 괴사, 가면 소고연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23일이나 입원하셔가지고 이 수술을 하셨고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뉘우치기는커녕 온라인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라고 하면서 환자분을 압박했고 오히려 환자분을 구로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환자분을 고소를 했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제 영상들 시청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라인 게시글에 있는 그대로를 쓰면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직까지도 한 분도 없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무료 소송으로 프로보노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고소를 당하시고 그 경찰서에 제가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제가 동행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불송치 결정, 무혐의가 나올 테니까 동행하진 않아도 됐지만 환자분께서 그래도 좀 마음이 무거우시고 경찰서는 처음이고 하니까 제가 동행을 했고요. 구로경찰서에 작년에 12월 14일 날 환자분과 가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요.
다행히도 1월 달에 1월 말에 구로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이 혐의 없다. 증거불충분해서 혐의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불송치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타당한 아주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환자분을 도와서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을 도와서 의료소송을 진행하든 또는 채무부존재 과정에서 조정을 하든 어쨌든 프로보노 활동을 계속적으로 펼쳐서 환자분께서 앞서 다른 환자분들처럼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서 무료 소송으로 또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활동을 통해서 도움드렸던 분들 케이스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동의를 얻고 이거는 공개된 사건들이고,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소송 활동들도 많고요. 이 외에도 제가 소송 구조 활동이라든가 또 남부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 활동을 통해서 제가 수행하고 있는 공익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 고비용이 드니까 많은 분들께서 주저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강남역에서 시위하고 있는 피성형외과 그곳과의 분쟁이나 또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와의 분쟁과 또 이 사람들을 편을 드는 언론 또 일부 유튜버 등 그분들이 저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하고 굉장히 저를 괴롭히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현재에도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또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다수의 무료소송, 의료소송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요즘이 정말 힘든 시기지만 그렇다고 흔들리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과 전화도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이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교율을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솔로몬TV 손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